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와 현명한 소비를 하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그렇듯이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월급쟁이 회사원이며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한창 자라는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족의 아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 5년 차인 저희 가족은 지금 월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벌써 저희 가족의 세 번째 보금자리네요. 첫 번째 집은 전셋집이었고요. 거기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두 번째 집을 얻었는데 그 역시 전셋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셋집에서 잘 살긴 했지만 재작년에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래도 20평대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그 당시에는 매매가만큼 전셋값도 많이 올라있던 상태였고 상대적으로 월세의 가격 메리트가 좋아서 지금 세 번째 집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선택했던 좀 더 자세한 이유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집으로 오기 전에 그 당시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분양권을 팔아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분양권을 매도했던 시기는 2020년 여름인데요. 전매가 가능하던 시기였고 분양권을 매도함으로써 기납부했던 아파트 계약금에다가 소정의 프리미엄을 더한 약 8천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이면 집값이 한창 오르는 중이었는데 왜 분양권을 팔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 주식을 너무나 사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켓 타이밍을 보지 않고 매달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는 중이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주식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대형주를 모아놓은 S&P 500 주가 지수가 30% 이상 떨어지는 것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30이면 좋은 투자 기회, 40이면 정말 자주 오지 않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2020년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것은 2020년 3월이었지만 여름까지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주가는 전고점에 오지 못했으며 빅스 지수도 30을 넘나들고 있었죠. 게다가 금리가 매우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도는 더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권만 팔았을까요? 인생에서 자주 오지 않는 기회, 특히 30대에는 다시 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확신한 저는 분양권 외에도 제가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금화했습니다. 각종 예금과 적금을 해지했고 장롱 안에 모셔두었던 아이들의 돌반지 같은 금부치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금값도 사상 최고가였을 겁니다. 그렇게 탈탈 긁어모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됐는데요. 안정적이면서도 향후 성장성이 확실한 미국 ETF에 가장 큰 비중을 실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저변동 우량주 ETF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저평가된 개별 주식들, 그리고 믿을만한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도 매수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매수했던 ETF들은 그 이후 거의 매매하지 않았고 개별 주식 중 빠르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조금씩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바꾸거나 그냥 ETF를 더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꾸준히 새로운 투자금을 투입해온 결과 당초 대비 2배 정도 불어난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22년 4월 현재에는 다시 조정을 받아서 주식 가치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 그때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않았더라면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으로 주식에서 수익을 보고 있으니 후회는 없다고 해야겠네요. 만약 그때 분양권을 팔지 않았다면 몇 달 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시경제라든지 미시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금리가 아주 낮으면 은행에 돈 맡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상식 정도만 있었죠. 하지만 시장이 공포에 젖어 있을 때
오히려 주식에 다가가라는 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판단은 제가 60대 정도가 된 후에 인생을 되돌아봐도 젊은 날의 좋은 선택이었다고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복리 효과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눈덩이의 중심부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양권을 팔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믿어준 아내와 잔소리하지 않으셨던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경제적 자유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돌아가는데?